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160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만선이 무너졌지만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또 기관은 아랑곳하지 않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관과 개인이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도 행진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언제쯤 다시 우리 시장에 돌아올지 그 부분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가 급락을 했고 다시 이틀 동안 6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문자고요. 문자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거나 앞으로 보유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문의를 한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시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유럽 국채의 투자를 축소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서 미국 증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이내 기관과 개인의 매수에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보면요. 현재는 24포인트 오르면서 1606.64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565포인트에 출발했었는데요. 오전 중에 잠시 하락했다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1시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폭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53% 오르면서 1606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나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1,400억 원 정도, 기관이 1,0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오늘도 역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5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9포인트 오르면서 472.7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흐름도 한번 살펴보면 460포인트에 출발했다가 장시작 10분 만에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2% 오르면서 470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도 역시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7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147억 원 정도, 외국인이 190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외환 환율이 하락하고 있고 또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반작용이 나오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5원 80전 내리면서 1227원 5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럽발 재정위기가 아직도 변수로 남아있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점차 안정세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주도주 가운데서 IT 종목들 반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6% 오르고 있고요. LG전자와 하이닉스 3%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2.5% 오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아직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종목들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G텔레콤이 4.5% 오르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5%, 글로비스 역시 5%대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 어제와는 다르게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생명과 서울반도체 편입 기대감에 어제는 급등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과대했었는지 오늘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삼성생명이 약보합, 서울반도체 약보합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외됐던 종목들 STX, 조선해양과 태웅인데요. 어제는 급락했던 모습이었지만 낙폭이 과대했었는지 오늘은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이어서 오늘 스펙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년 지분 매각 제한이 없어진다는 희소식의 스펙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스펙 1호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현대증권 스펙 1호 역시 9% 급등하면서 스펙주들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김보람 캐스터 말대로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민감한 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흐름이 괜찮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1610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1600선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장 끝날 때까지 한번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낙폭이 좀 과했다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전일 미국 시장이 좀 장막판 하락세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장 초반 급락세를 모두 극복하고 강세로 전환하면서 1600선을 넘어서서 안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사과 가능성 속에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또한 1230원대로 하락하면서 시장에는 투자 심리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세가 반등 탄력에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지금 기관과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가 좀 빠르게 유입되면서 좀 시장의 반등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적인 상승 목표치로 1600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수대는 1년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지수대로 1차적인 중요한 저항대이자 만약에 돌파 후 안착을 한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장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악재는 시장에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추가 하락이 점쳐질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글로벌 변수들이 여전히 불안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코스피가 급락한 데 있어가지고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그런 특별한 이슈도 있었던 것과 같이 이런 하나하나의 악재들이 풀려나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600선을 돌파 안착할 경우에는 2차적으로는 1650선이 2차 반등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650선이라고 한다면은 단기 급락세의 50% 되돌림 수준이고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지수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650선까지는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을 할 경우에도 1550선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1600선을 넘어서더라도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저평가된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밸류 투자자들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매수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을 수익을 실현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현재 우리 주식시장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는 환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거래일 만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예상하기에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환율 자체를 가지고 추가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급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루하루 예측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존 불안감뿐만 아니라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환율이 급등세에 좀 일조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에는 반등 탄력을 보일 경우에도 좀 더 하락 압력이라든지 반등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부가 요동치는 금융시장에 적극 개입을 촉명함에 따라 이번에 기록했던 1280원 선을 돌파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도 차트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과열권에 진입하면서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급반등세로 그리고 추가 반등세로 이어지기보다는 좀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국내 증시 가격 메리트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강력하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리고 수출주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바에 따라 현재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은 국내 증시에는 현재 높아져 있는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내외 경제 변수에 대해서 이 정부가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서 환율도 쉽사리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주 쪽이 그래도 반응을 좀 많이 하고 있네요. 환율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좀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할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예, 선도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가격 메리트가 다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선도주 내에서도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은 종목들의 좀 반등 탄력이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선도주의 경우에는 리스크 부각 시에도 중기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반등 초기에 낙폭과대주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도 예상되고는 있지만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 고려한다면은 중기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선도주 중심, 특히 IT, 자동차,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화학 이렇게 대형주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옳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유로존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결과는 나왔고요. 미국 쪽이 조금 다른 양상을 타고 있거든요. 시장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증시 유럽 쪽 손을 좀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유로존이 예상됐던 반등 출현했고요. 미국이 그 전날하고는 또 반대로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 보였죠. 다우 종가상으로 보면 1만 포인트 붕괴가 됐는데요.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장중에 1만 포인트 붕괴가 최근에 몇 번 있었고요. 바로 또 회복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지라인의 붕괴를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경제 지표는 호전되면서 시장을 상승시키는 모습이었고요. 간만에 이제 지표하고 시장의 시너지 효과가 출현했었는데 종가에 밀려버리는 모습이 좀 아쉬웠다. 그 정도로 좀 평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유로존 증시하고요. 미국 증시 흐름에서 크게 예상을 벗어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유로존 은행의 흐름에 포커스를 맞추고 관찰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프랑스 은행의 흐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BNP 파리바나 소시에테 제너럴 흐름이 반등도 미약하면서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유로존 반등이 나왔지만 이들 은행주들은 별로 반등 폭이 없었습니다. 유로존의 현 상황을 거의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내일이 쌍바닥의 반전 타이밍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은행주가 과연 돌아서는지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는 미국 1분기 GDP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요. 시장의 반응 중립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어제와 반대로 이제 미국보다는 오늘은 유로존 증시가 유로존 은행주의 쌍바닥을 형성할 만한 그런 타이밍에서 중국의 유로 국채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온 그런 상황에서 과연 유로존 증시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궁금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동안 좀 몸살을 앓고 있다가 약을 먹고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세계 시장의 큰 손이죠. 이 중국의 발언 또 유럽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끝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중국 관련 그 코멘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심리적인 측면하고 펀더멘털 요인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중국 1년 전에도 미국에 비슷한 주장을 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채를 매각하겠다 아니면 달러 이외에 새로운 기축통화를 설립하자 또 5일 결제를 달러 이외에 제3의 통화로 하자 이런 얘기를 또 주장을 했었죠. 중국 쪽에서요. 그 당시에 바로 미국에서 가이트너하고 폴 볼커가 곧바로 중국 방문을 해서 봉합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미달러 약세는 작년 말까지 지속됐었고요. 미국채를 매각하겠다고는 했지만 소량에 그쳤고 최근에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어제 중국에서 나온 소식이 현재 떨어지는 유로화의 가치 회복을 촉구하는 립 서비스 차원의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결국 유로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우려될 문제인지는 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펀더멘털적 요인에서 본다면 선순환의 과정으로 좀 긍정적으로 심리적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유로 국채 보유고가 6,300억 달러 규모고
외환 보유액 2조 5천억 달러의 25% 수준이죠. 그냥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규모가 아니죠. 특히 이제 중국하고 유로존의 관계는 미국하고 유로존만큼의 관계는 아니어도 중국이 한 20% 넘게 교역을 하고 있는 그런 경제권이죠. 유로존은 중국의 수출 시장이고 가벼운 관계가 아니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가 처음 위기에 처했을 때 중국의 구제금융을 가장 먼저 요청했었다는 점. 물론 이제 거절은 당했지만 그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밀한 관계에 왜 국채 매각이라는 대응을 했을까? 또 하필이면 시기적으로 최근에 미중 전략회의 직후에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왜 이런 코멘트가 나왔을까 하는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중 전략회의에서 위에나 절상을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발언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위에나 절상을 하긴 해야 하는데 하지만 유로화 같이 하라고 해서 중국은 실질적으로 지금 유로화에 대해서 위에나 절상이 돼버린 좀 황당한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위에나 절상이 어려워진 상황을 정상화시키라 이런 촉구이기도 한데요. 미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유로존 해결이 안 되면 위에나 절상도 한참 미루겠다 이런 명분도 또 얻을 수 있는 것이겠고요. 펀더멘털적인 요인으로 보아도 이것은 오히려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로존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종합지수 1700포인트대 영향이 적다라는 그런 주장은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1500포인트대 들어서서도 이제 와서 문제를 너무 심화시키는 것 역시 호들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나온 소식에 대해서 유로존 증시 오늘 밤 한번 반응 살펴보면서 향후 전략 다시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현 시점에 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 쪽 상황도 한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월말입니다. 이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도 기대되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기관이 이 매수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한국 시장의 최대 매수는 영기금이죠. 5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하지만 영기금이 윈도우 드레싱을 주도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투신권의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 있는데요. 이번 주 4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윈도우 드레싱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월말에 종가 상승시키는 그런 단기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라 월 후반에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끌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업종 대표주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이유, 특히 어제 오늘 그렇죠. 연기금의 방어적 매수하고 윈도우 드레싱의 제한적 효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종목에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이제 시장의 안정감을 찾는 시간을 벌어준다 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크게 상승하지는 못해도 1560에서 1580 박스권 정도의 흐름만 유지가 돼도요. 지금 급락하고 있는 5일 이평선의 강도가 이제 완화가 될 것이고요. 각도가 완화가 될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5월 말까지만 버텨주는 모습으로 유지돼도 6월 진입하면 이제 본격적 반등으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5일 이평이 완전히 각도가 수평으로 돌아서는 그런 기회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 나서 6월 실적 시즌이 주가에 반영될 중순부터 시장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결국 유로존의 중장기적 악재가 단기적으로 완화를 기대하는 그런 흐름이고 국내 시장은 미리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관 쪽 흐름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증시를 좀 지지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기관과 개인들이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점차 매수폭을 늘려나가고 있고 외국인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3천억 원 가까운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오늘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동양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좀 부담스럽네요. 외국인들의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전일의 상승세에 이어받아서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중에 나왔던 루머, 북한 쪽에서 좀 사과를 할 것 같다라는 루머와 함께 그동안의 외국인들 매도의 대부분이 쇼커버링이다, 숏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다시 재매수가 되면서 지수 상승폭을 좀 크게 이렇게 올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유럽권의 그 불안, 그런 자금,
작년에 이제 FTSE 편입이 되면서 유로권에 이제 자금이 유입된 게 한 4조 정도 되는데요. 그 4조 중에서 최근에 이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3조 5천억 정도가 된다라는 이제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 매도가 이제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향후 이러한 외국인들의 입장 변화가 조만간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을 먼저 드려보겠고요. 오늘 수급 동향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2,80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지금 1,65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1,00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180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5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120억의 순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중점적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 차례인데요. 뭐 MSCI 관련 종목들도 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뭐 개별 테마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주로 거래가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강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이 순매수가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목으로는 삼성화재 그리고 현대모비스, NC소프트와 신한지주, 삼성생명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이닉스를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KB금융, 하나금융지주, LG까지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들의 수급 동향입니다. 기관들의 지금 순매수하는 종목들 외국인들과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하이닉스를 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것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현대차, 현대제철, LG노텍 그리고 삼성테크인 등을 순매수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입니다. 매도하는 종목들은 삼성물산, 기아차, 삼성생명, 효성 그리고 현대건설까지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동시 순매수인데요.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NC소프트 그리고 LG노텍, 삼성SDI,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등으로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주체별로 포지션에 따른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그렇다면 최 팀장님께서 꼽고 계시는 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KT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전일 KT를 계속해서 보유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KT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차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종목들 한국타이어,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이노텍, 삼성테크인은 계속해서 관심권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는 꾸준히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기아차에 대한 부분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기아차가 지금 외국인들 수급 동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 사고 하루 파는 그런 동향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는 조금 불안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당사가 이제 그동안 우리 증시 상승하면서 주도 종목의 하나로 분류가 됐었던 것을 감안한다 이러면 최근에 종합지수의 이틀 동안의 이 강한 반등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빠른 순환매 성격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위상이 상당히 강화됐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차량 소렌토 R과 그리고 스포티지 R, K7 이런 신차 출시를 통해서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5월 달에 이제 K5의 라인업이 추가적으로 되면서 내수 평균 판매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 이런 쪽에서의 현지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됨으로써 해외 법인 성장성 또한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 가격대에서의 지지 기반 21선을 지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양봉 두 개의 출현 그리고 전고점과의 이격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부분 32,400원의 고점을 무난하게 갱신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주도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충분히 그러한
흐름에 동참을 하리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29,800원에서 현재가 36,6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2,400원 이상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33,000원까지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최저 라인 29,800원에서 1,000원 빠진 28,800원 정도 수준에서는 현금화해서 흘러가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전까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좀 늪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말씀까지 더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 수급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인데요. 저에게 문자를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장 어제에 이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은데 어떤 종목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역시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는 믿을 건 실적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향후 실적 호전에 따른 랠리가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화승 RNA가 최근에 아주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52주 고가를 돌파하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늘 상한가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1분기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35%나 증가하고 매출액도 거의 70% 정도 증가하는 그런 실적 호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일단 매물이 없는 그런 구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도 52주 고점을 넘어갔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LED 관련주로서 LED 부품 관련주로서 LED에 들어가는 사파이어 기판에 독점적인 지위를 노리고 있는 LG디스플 LED 시장이 대규모로 커지면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에서 26조 원을 투자하면서 그중에 8.3조 원 정도를 LED에 투자하게 되면서 향후 LED 산업이 더 커질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목을 받는 종목이죠. 자, 일진디스플레이입니다. 역시 시장 상황이 어려워도 추세를 타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너무 시장 어렵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면 당장 많이 올라서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고 반드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추세를 깰 때까지는 상승을 해준다는 거죠. 아마 일진디스플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요.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음은 상보입니다. 상보 같은 경우는 터치 패널용 CNT 필름의 상용화 기대감으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급락을 했다가 바로 이 점을 좀 중시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급락했다 바로 회복해주는 거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급락했을 때 추세를 깨고 내려갔을 때 시간을 많이 끌게 되면 시간을 한 3, 4일 끌어버리면 거기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단 이틀 정도만 추세를 깼다 바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추세를 깨지지 않은 이상 이 실적 호전주들은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세 종목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쉽사리 올라타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시세가 강하게 나가면서도 매물 부담이 적은 종목이 좋은데요. 네. 화승 RNA는 놀라울 정도로 실적 호전이 되고 있고 최근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만도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매물 없는 그런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동반 랠리가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승 RNA를 현재 좀 비싸지만 15,500원 정도에 한번 사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최근에는 많이 오른 종목도 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15,500원 15,000원 정도 15,000원을 지지 라인으로 보고
단기 공략에 나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18,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적당한 이익이 났을 때 분할 매도해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화승 RNA 15,000 현재 750원인데요. 15,500원 부근에서 한번 그 분할 매수로 사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승 RNA 분할 매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용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관심 종목 그리고 또 급등 관심 종목 참 많은 종목 살펴봤었죠. 내일 이 종목들을 한번 AS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변함없는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걷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7% 그리고 코스닥이 2.2% 정도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는 그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저에게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015-8500-1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늘 다 장이 좋습니다. 네. 먼저 시장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추세를 탄 걸까요? 일단 추세를 탔다라고까지 단언하기는 좀 아직 좀 이른 감이 좀 있고요.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이 만선이 붕괴되면서 장 초반에 국내 증시도 좀 1%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고가가 1600을 일단 돌파를 해주면서 1611포인트까지 상승하는 그런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코스피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에 1532포인트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저점까지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일단 저점은 단기적으로 좀 확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방송에 이제 출연했을 때 목요일 날 제가 출연했을 때 전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죠. 개파락 양봉 떴을 때가 하락 추세 전환으로 좀 진입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하락 추세가 일단 일주일 동안의 해발 악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 속에서 천안함 악재라던가 이런 것들 속에서 그나마 좀 잘 버텨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532포인트 단기간에 좀 급락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오히려 빠른 시간 안에 좀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종목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을 해드리죠. 서울반도체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46,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 가지고 계신다고 올려주셨는데 이 서울반도체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사실 서울반도체 코스닥 초우량주죠.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LED 관련해서 상당히 좀 우량한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46,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업황 자체는 제가 볼 때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IT 쪽이 급격하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서울반도체도 그에 따른 영향으로 좀 크게 조정을 받은 건 사실이겠지만은 일단 지금 업황 자체,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이닉스 전부 다 증설 내지는 추가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앞으로 향후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지금 일봉 보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가운데 최근에는 증시가 하락함에 따라서 역시나 서울반도체도 급격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제 5월 25일 날 저점 41,150원까지 찍은 다음에 그 이후로 큰 폭으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오늘 어제 이제 양봉 안에서 오늘 다시 양봉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매수매도 공방이 좀 어느 정도 좀 치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정고점 49,000원대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증시가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성공을 해준다면 역시나 서울반도체, 뭐 코스닥 대장주인 만큼 같이 시장 흐름과 맞춰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 뭐 46,750원에 지금 뭐 상당히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뭐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고 비중도 아주 적절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정 고점이 4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비중 30%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막 문제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비슷한 가격대거든요. 네. 비중이 한 50% 정도 되십니다. 이분께서는 비중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비중이 50%시면은 뭐 상당히 좀 부담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비슷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주가가 4만 원 초반까지 하락했을 때는 뭐 상당히 마음고생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비중 뭐 50%면은 사실 어느 정도 좀 맥시멈으로 담지 않았나 한 종목에 좀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지금은 크게 뭐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바닥에서 뭐 비중을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점 저항권에서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면서 한 49,000원대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서울반도체 49,000원 상한까지 목표 가격을 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골든 나레 리츠입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좀 복잡하거든요. 네. 급등에 급등 나오다 한번 또 급락했고요. 오늘 다시 또 상한가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 뭐 골든나레 리츠는 뭐 이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아서 뭐 리츠 쪽 특히 이제 부동산 개발 내지는 운영을 해서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뭐 그런 형태의 이런 기업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 이 해당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습니다. 7일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정된 이후에 이제 5월 18일 날이 이제 7번째 상한가를 갔는데요. 네. 차트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5월 18일 날 상한가 가고 19일 날 주가가 상승했다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역시나 뭐 투자 경고 지정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실망 매물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최근까지 주가는 5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오늘 그런 하락세를 좀 멈춘 그런 모습이고요. 네. 오늘 상한가를 가주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매수 가격이나 비중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어떤 뭐 투자 전략이라던가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차트 흐름만 보고서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내일도 양봉이 뜨면은 일단 2차 단기적으로 한 50% 정도 25,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네. 하지만 내일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이 그러니까 개파락 출발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으로 단기가 아니라 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시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분께서는 제가 말씀을 깜빡 안 했는데요. 네.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신규 매수. 네. 일단 신규 매수 역시나 내일 오전까지는 한번, 지금 어차피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의미가 없고요. 네. 내일도 이런 흐름이 장 초반에 뭐 점상한가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 한번 좀 장 초반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일단 단기 세력들이 장 초반에 매물을 던지면서 좀 빠져나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양봉이 뜨더라도 일단은 빠졌다가 양봉이 뜨는지 혹은 갭 상승해서 양봉이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네. 갭 상승해서 빠졌다가 다시 매수세가 붙으면서 올라갈 때 비중을 조금씩 분할로 10% 20%씩 분할로 매수를 해 보시고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뷰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뭐 이런 기업 형태 자체가 뭐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관점을 좀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위험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중대형주 이상으로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번에는 포스코 ICT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9,134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60%입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비중도 많고요.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포스코 ICT 뭐 기존에 이제 포스데이터 이제 포스코의 계열사죠. 역시 IT 그리고 이제 뭐 공장 자동화 설비를 하는 그런 회사고.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바로 그냥 기술적 설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은색 실선으로 표시해드린 구간에서 아마 매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구간에서 지금 비중이 60%시면은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요 8,500원이 이탈되면서 즉 이제 증시가 최근 들어서 급락을 할 때 같이 이제 좀 하락세를 좀 탔던 그런 종목입니다. 요 박스권에서 사실 매수를 하신 건 상승장에서 이 박스권을 탈피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을 경우에는 뭐 전고점이 10,000원 이상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흐름 보였겠지만은 증시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5월 25일 날 6,160원 저점 형성 이후에 이틀 동안 양봉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락세는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이고요. 증시가 좀 받쳐준다면은 좀 단기적으로 반등 한 8,000원대까지는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 역시나 8,000원 이상에서는 1차 저항에 좀 부딪힐 것 같고 또 2차적으로 하는 9,500원 수준에서는 또 2차 저항에 부딪힐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9,134원입니다. 일단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8,500원대 부근에서는 일단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나. 물론 그때 상황을 봐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수급 상황이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2차 저항 돌파까지도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낼 수가 있겠지만 일단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비중 따라서 시장 흐름과 맞물려서 포스코 ICT가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비중부터 먼저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급락을 했었죠. 이 비중 조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꼭 기억하시고 좀 이해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번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보니까 아트라스 BX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23,300원입니다. 2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중장기로 보유를 하고 싶다고 해요. 네, 목표가까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관점은 상당히 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트라스 BS는 뭐 자동차용 축전지를 생산하는 한국타이어 계열사인데요. 자, 뭐 차트 흐름 바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지금 보시면은 뭐 일반 이제 기아 자동차라던가 기아차 아까 그 최일종 팀장님께서도 이제 기아차를 말씀해 주실 때 차트가 나갔습니다만 네. 지금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업황 자체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뭐 기아 자동차 3만 원 일단 돌파해주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뭐 만도 상장 모멘텀도 있고요. 계속해서 좀 이런 자동차 부품주 쪽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지금 비중 20%의 2만 원 초반에서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뭐 매수 가격은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가격에서 매수를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월봉, 주봉 같이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월봉 보시면은 일단 뭐 차트만 보더라도 일단은 전고점 돌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일단은 한 2만 원 선 안착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하겠고요. 주봉을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좀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전고점 돌파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겠다. 박스권 돌파를 해주느냐. 최근에는 제가 볼 때는 한 2만 원 상단에 안착이 되고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 그러면 2만 원대 충분히 안착할 수 있고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20% 비중이면 오히려 좀 비중을 좀 늘리셔도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추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최근에 증시, 뭐 삼성전자나 포스코 등 대형 우량주는 뭐 추세가 다 무너졌었죠. 네. 근데 이 종목 역시나 뭐 업황에 받쳐주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비중을 10% 정도는 좀 늘려보셔도 10%, 20% 정도 분할 매수를 해보셔도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가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지금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이틀 연속 양봉이 뜨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시점에서요. 현 시점에서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이틀 전에 음봉 캔들 나왔을 때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음봉의 시초가를 양봉이 다시 한번 감싸주느냐 여부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네.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매물이 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좀 그 부분에서는 좀 매수를 좀 자제를 하시고 일단은 시초가에서 좀 매수를 오늘 어차피 지났기 때문에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일 시초가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 뭐 분할 매수 충분히 뭐 19,000원 언더에서는 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운주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해운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5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 비중을 현재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가격대 손실이 좀 있으시긴 한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BDI 지수가 네. 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6%대 급등을 해줬고 네. 그리고 이제 해운 쪽 BDI 지수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중순 이후에 BDI 지수는 상승 흐름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물론 단기적으로 좀 하락할 경우가 있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아주 뭐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해운주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대한해운 6만 원이 넘었던 그런 종목인데 자 바로 차트 한번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일봉 차트 지금 박스권 흐름 돌파해주면서 주가가 이제 3월 달에 고점을 찍었죠. 3월 31일 날 67,800원까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역시나 지지라인으로 여겼던 이제 전 고점 부근이었던 55,000원 선, 55,000원 선이 무너지면서 최근에 증시와 함께 종목도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그 아트라스 BX 일봉 보시면서 설명드렸다시피 이틀 전에 지금 강하게 좀 음봉이 나왔었는데 음봉의 시초가 49,300원이죠. 요거를 지금 양봉 캔들이 감싸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바닥 탈출 신호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58,000원에 비중이 20%시면은 뭐 비중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 매수하신 가격은 약간 좀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지만은 일단은 1차적인 지지선 58,000원, 55,000원 이상에서 좀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고 아마 요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6만 원을 돌파를 좀 염두에 두시고 매수를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트라스 BX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매입 단가를 좀 오히려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지금 58,000원에서 현재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종가 부근에서 뭐 큰 폭으로 뭐 매수가 들어와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조금씩 오늘 종가 내지는 내일 시초가에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도 유효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 전체 해운주로 한번 폭을 넓혀보자면 네. 전망이 밝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뭐 해운 쪽의 전망은 일단 BDI 지수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하나 좀 저희 시장에서도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유럽 시장이 지금 경기 침체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내지는 미국도 그렇게 경기 회복이 좀 속도가 약간 둔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물동량 증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주고 교역이 활발해져야지만 실질적으로 해운 운임 지수 올라간 해운 운임 지수를 많이 벌어들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경기 펀더멘탈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발 금융 위기가 진정은 되고 있지만 해결까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는 만큼 그런 실질적인 경기 회복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해운주들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LS산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LS산전 비중을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83,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분 역시 손실이 좀 있으셔서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올라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2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83,700원이신가요? 네. 83,700원 20% 비중이시면 일단 뭐 비중이 크지 않은 게 일단은 다행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83,000원대면은 일단 박스권 흐름에 상당히 좀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 2월, 3월, 4월 계속해서 좀 채널 구간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 네. 그런 모습 계속해서 좀 나왔었습니다. 나오다가 그런 채널 구간을 하락 이탈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역시나 75,000원이 이제 앞으로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코스피나 뭐 다른 기타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 저점 59,500원을 형성한 이후에 양봉 캔들이 이틀 동안 나와주면서 단기 바닥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지금 비중 20%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로 추가적으로 비중을 10%, 20% 정도 분할 매수로 늘려줄 필요가 있겠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3,000원이면은 상당히 좀 높은 가격입니다. 83,000원이면 제가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그 정도 부분인데 여기까지 주가가 한 방에 올라가기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고 일단은 지금 증시 자체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주춤하고 오히려 좀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역시나 1차 저항인 75,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지금 비중을 좀 늘리셨다가 75,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좀 다시 줄여보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그나마 손실폭을 좀 줄일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비중을 늘린다면은 한 10% 정도면 네.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75,000원 선까지 비중을 늘린 이후에 75,000원 선까지 바라본 이후에 일정 부분을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노리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S 산전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엔텍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셨네요.
상당히 소형주네요. 255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0%입니다. 이렇게 소형주를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 현재 주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엔텍이 지금 1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오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종목은 일단 종목 선정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자체가 지금은 뭐 지금으로서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죠. 이엔텍 같은 경우에 뭐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자본금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들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뭐 최근에는 뭐 유상증자 뭐 가장에선 뭐 납입한 게 아니냐 그런 뭐 사실 무근 공시도 내보냈고 하지만 그런 뭐 공시와 상관없이 해당 종목은 일단 무조건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고요. 최소한 지금 비중이 100%라면은 상당히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신 투자자분이시라고 생각이 들고 소위 말해서 한번 뻥 튀겨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비중 무조건 줄이시고 무조건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차트 흐름이고 뭐고 없습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좀 주가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는 뭐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 비중이 지금 200원대까지 뭐 올라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손실이 있어도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부터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뭐, 모든 투자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종목들 비중 일단 100%라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그런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일단 무조건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엔텍. 소형주인데 지금 상당히 악재도 많이 나왔고요. 앞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더 재료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엔텍에 대한 상담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코스피가 1.3% 정도 오르면서 동시효과 맞이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줄었는데 1.8%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 장 마감 시점까지 눈을 떼지 말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장 마감 상황과 함께 경제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